이어서 뉴욕 현지를 연결해 생생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밤에 FOMC 결과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네, 김용갑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25에서 5.5%로 유지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숨고르기에 나섰고 지난 7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회의에서는 다시 동결을 결정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 5차례 동결을 하면서 이제 한미 기준금리는 2%포인트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연준의 성명서와 이제 경제전망 보고서 더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에 주목해 왔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고용지표들에서 고용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연준의 입장과 향후 금리 전망인 점도표에 관심이 더 쏠려왔습니다. 일단 연준은 성명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둔화세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를 표현한 부분이 직전 성명서와 비교해서 추가됐습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긴축 기조의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만큼 시장의 높은 금리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파월은 다수의 위원들이 연내 기준금리 동결보다 한 차례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상 국면의 동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금리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월은 또 이번 회의에서도 경제 지표에 기반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었던 것은 역시나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인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3월과 6월, 9월, 12월로 매 분기마다 공개가 됩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FOMC 때는 점도표상의 올해 연말금리 중간값은 5.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 점을 고려하면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주목되어 왔습니다. 일단 점도표상의 연말금리는 5.6%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회의에서 추가로 한 차례 더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의 변화도 있는데요.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올해 연말 금리 수준을 5.5에서 5.75%로 한 차례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앞서 6월에는 12명이 아닌 9명이 이 같은 금리 수준을 예상했었습니다. 즉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점도표에서는 주의 깊게 볼 점은 내년 말 전망입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으로 5.1%를 예상했습니다. 6월만 해도 4.6%였는데 이보다 0.5%포인트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연준이 기존 예상보다 금리를 더 천천히 내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말 사이 1%포인트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0.5%포인트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금리 전망치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이목이 집중돼 왔었는데요. 연준은 지난 6월에 2026년 이후 장기금리 전망치를 2.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향하면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장기금리 전망은 2.5%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내놓은 경제 전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올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치를 6월에는 3.2%로 봤는데 이를 3.3%로 높였습니다. 반면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는 전망치가 3.9%였는데 3.7%로 0.2%포인트를 하향했습니다. 연준은 통상 근원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1%로 전망했습니다. 대폭 높여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준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은 3월만 해도 0.4%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 이를 1%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는 2.1%까지 올린 겁니다. 실업률 전망도 기존 4.1%에서 3.8%로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다는 의미로 연준이 원하는 연착륙의 가능성은 더 커진 셈입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적 신호를 보내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발표되는 현지 시간으로 2시 직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0.6%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발표 이후 출렁이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85포인트 0.22% 하락한 34,440.88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41.75포인트 0.94% 하락한 4,402.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9.06포인트 1.53% 하락한 13,469.1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